잠에서 깬 만두, 뭔가 쎄한 느낌의 시계를 봅니다. 8시 반, 지각할 확률 30,000%. 허겁지겁 안경을 쓰고 다시 시계를 봤는데 6시 반이었습니다. 지각할 확률 제로. 만두는 안경을 안 쓰면 바로 코앞에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안경 없이는 일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신체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것은 물론 지적인 이미지까지 만들어주는 안경. 여러분, 오늘의 교양 만두는 의외로 이 안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안경을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눈에 착용하는 거울 혹은 렌즈 정도의 의미겠죠.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0억 명 정도가 안경을 쓰고 있고 국내 인구 중에도 약 56%가 안경을 쓴다는 통계가 있는 걸 보면 안경은 인류 절반의 눈을 책임지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 중에도 4명이나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안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13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 한 공동묘지의 비문에 가장 신빙성 있는 기록이 있다는데요. 이 비문의 내용은 피렌체에 살던 안경 발명자 살비노 마르마토 데글리 아르마티 신이시여 그를 용서하소서. 당시 사람들은 자연과 인체의 노화를 신의 섭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안경 발명으로 시력을 보조하려는 것이 신을 거스른 행동이라고 생각해 용서를 구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 속 안경을 보면 요즘의 안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안경테는 나무나 동물의 뼈 등으로 만들었고 렌즈는 수정이나 유리를 둥그렇게 가공해서 끼웠던 것 같죠. 주로 베네치아의 유리공예 기술자들이 이런 안경을 꽤 많이 만들어냈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 속의 위고 대주교는 생전 한 번도 안경을 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안경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망했죠. 그런데도 그림 속에서 그가 안경을 쓴 이유는 안경 착용으로 인해 노력하는 학자, 깊이 있는 지식인으로 보일 수 있도록 화가가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14에서 15세기 그림 속에 안경을 착용한 인물들이 보이는데요. 중세의 성직자들은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안경을 통해 깊은 신앙심이나 인물 개인의 위엄을 표현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안경은 인쇄술 발전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145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을 계기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안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모양이 조금씩 변했는데요. 직접 눈에 대고 사용하거나 코에 걸거나 모자에 거는 형태의 안경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귀에 걸어 쓰는 안경은 1728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그 과정에서 반짝 등장했던 단안경이라는 물건도 있습니다. 모노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종종 볼 수 있죠. 이 단안경은 18세기 말 멋쟁이라면 하나쯤 꼭 갖고 있을 법한 패션템이었습니다. 패션템이니만큼 사실 시력 보정 기능보다는 장식용에 가까웠다고 하죠. 자, 우리 조상들의 안경 관련 이야기들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단 안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대략 1580년경 중국과 일본을 통해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선 중기의 외교관 김성일이 일본 통신사 파견 시절에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접이식 안경을 구해서 썼는데 이걸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국내 최초의 안경이 아닐까 여겨지고 있죠. 물론 이때 들어온 안경이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안경 재료들은 매우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안경을 접할 수 있었죠.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에는 숙종, 영조, 정조 등의 왕이 안경을 착용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숙종은 젊어서는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더니 나이가 드니까 안경을 써야만 또렷하게 잘 보인다는 말을 했다죠. 당시 숙종의 나이가 56세인 걸 감안하면 딱 노안으로 고생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눈이 어두워져 책 읽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렇다고 안경을 쓴 채로 조정에 나가면 보는 신하들이 놀랄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안경의 기능보다 그것을 착용하기에 적절한 예법에 더 민감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임금일지라도 신하들과 모이는 자리에서는 안경을 쓰지 않는 것이 노말한 풍경이었던 것 같죠. 또 헌종 시절, 헌종의 외삼촌 조병구는 근시가 심해서 안경을 써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는데요. 어느 날 조병구가 헌종 앞에서 안경을 벗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헌종은 조병구가 자신이 어리다고 무시한 것으로 여겨 목에 칼날이 들어갈 것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죠.
그런데 며칠 뒤에 조병구는 또다시 안경을 낀 채 우연히 헌종과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착용 예절이 엄격했던 이 안경은 18세기 말이 지나서야 조금씩 일반에 보급됩니다.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경을 보관하는 케이스, 안경집도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패션템 역할을 했다죠. 고종은 선글라스를 꼈던 기록과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익선관과 골룡포를 풀착장한 상태에서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준 고종. 당시 선글라스는 흑애체라고 불렸습니다. 양반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행했다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이 시력 검사표는 1843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내용이 세분화되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력 검사표들도 선을 보이게 됐죠.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하실 때 이런 들판 위의 집이나 열기구도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들은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각막의 굴절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이때 동공이 흔들리면 검사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열기구나 집을 배치한 것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에 있어서 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일단 눈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블루베리, 연어, 당근, 치즈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특히 밤에 어두운 방에서 교양만두 같은 영상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면을 그냥 엎어버리고 목소리만 들으세요. 숙면을 책임지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